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SNS 마케팅 실무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저번 주에 이어서,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이 광고 실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페이스북 관련된 광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광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따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집에서 해보시라고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정말 따라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라 그래 보면 질문이 없는 걸 보면 궁금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실습 강의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해보고 그 문제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눌러만 놓고 보지도 않지 않는지 그러지 않겠죠? 예, 다들 꼭 한 번씩 봐주시고 그 동영상대로 한번 이 실습 과정의 경우에는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만약 시간이 된다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는 물론이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틱톡 또는 저 뭐죠? 저 당근도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거는 벌써 제가 10주차인가요? 9주차 때, 저 뭐죠? 부루라는, 예, 그 자막 편집기, 자막 생성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AI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시연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꼭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틱톡이든 또는 당근이든 요즘 틱톡 제가 좀 활용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그 제일 좋은 거는 제 생각엔 다이렉트 메일이라든가 문자가 제일 좋긴 좋아요. 아직까지도 이 성과 나는 것. 근데 문자나 다이렉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정보통신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내가 푸시 광고니까 어떤 개인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푸시 광고가 어려운데 이 개인 정보라는 게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도 이런 그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정보통신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그 수신 동의를 정확하게 받은 그런 어떤 대상자들한테만 이런 푸시 메일 아니면 푸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보낼 수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보내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당근이라든가 틱톡을 통한 어떤 광고는 아주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모집 또는 홍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틱톡과 그리고 당근까지 한번 시간이 되면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연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눌러보면 페이스북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메인 페이지가 있고요.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있고요. 메인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눌러보면 하나의 또 계정처럼 만들어져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 동영상 같은 걸 올리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이 동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 광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할 수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무슨 광고가 가능하다?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타겟팅 광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로 하는 내 제품을 진짜 관심 가져 줄 만한 그런 목표 고객들을 특정해서 보낼 수가 있고 광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아주 높은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먼저 게시물 홍보하기를 눌러요. 페이지에 당연히 컨텐츠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요. 올린 다음에 그 다음 그 해당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홍보하기, 페이스북 광고.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아요. 적절한 컨텐츠를 어떻게 해요? 제작하고 게시물로 게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게시한 홍보물을 홍보하기를 눌러서 자, 게시물 홍보하기 시작을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이제. 왜 이렇게 느리지? 갑자기 또 느려졌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홍보 목표 설정이에요. 홍보 목표 설정. 자, 홍보 목표 설정하려면 어디?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조회수를 늘리는 홍보도 있고, 전화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동영상 조회수 늘리기는 참여를 권장할 때, 참여를 목표로 할 때 이걸 쓰는 거고요. 동영상을 보게 하는 거, 그냥. 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전화문의 늘리기는 주로 제품을 판매하게 할 때는 전화문의 늘리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메시지 수준 늘리기는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나가기 한번 해볼게요. 느려가지고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는 뭐뭐 있다고요? 자, 게시물을 보는 게 있고요. 게시물을 시청하게 하는 게 있고, 왜 자꾸 이렇게 써있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문의가 오게 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것도 해당이 되겠죠. 홈페이지 링크. 이걸 타고 들어가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면 요거 세 개, 게시물 시청, 문의,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 또 어떤 게 있었죠? 들어가 보면 웹사이트나 메시지 수준 늘리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이렇게 선택하면 전화문의 늘리기, 메시지 수준 늘리기, 리드가 있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전화문의 늘리기. 네. 근데 이거 말고, 이상하네. 다시 한번 나가서 한번 볼게요. CU 창조인 계획에 들어가서, 이거 말고 딴 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지만 볼게요.
아, 이거는 지금 제가 광고를 한번 했던 거라서 선택이 안 되고 그대로 기존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이 광고를 무엇에 쓰려고 그랬냐면 이거 전화번호를 받는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전화번호 받는 거. 그러니까 리드가 있는데 더 알아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나오나? 지금 안 나오네. 내가 이거 광고를 할 때는 뭘 했냐면 전화번호를 받는 걸 했어요, 제가. 예, 개인정보를 받는 걸. 그렇게 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오네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있어야 될 텐데. 다른 거 한번. 한 번도 안 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게시물 홍보하기. 자, 목표가 있으면 이것도 안 보이려나? 자, 여기 나오네요. 아까 그건 안 나왔는데 이 잠재 고객 늘리기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전화번호나 이런 연락처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용 정보를 그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습득한 그런 개인 정보의 경우에는 내가 푸시 메일을 보내거나 푸시 문자를 보내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 목표를 설정하되 뭐 잠재 고객 늘리기는 뭐다?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목표가 되겠어요. 목표이므로 판매 또는 모집인 경우에 주로 쓰임. 아시겠죠? 이거 먼저 목표를 그래서 지정을 하고요. 일단 자동으로 해놓고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뭘까요? 예, 전화하기. 그러면 전화하기 클릭하기도 이 전화번호도 나오죠. 이것도 해놓을 수 있죠. 자동으로 해놨을 땐 8210 뭐 3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 그냥 031 네, 뭐 907-1126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신의 회사 전화번호를 문의 전화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겟이에요. 타겟. 자, 타겟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연락처 설정. 세 번째는 타겟 설정입니다. 타겟.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게 될 건가 이걸 설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나이 설정하고 그리고 성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을 선택할 건지 지역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외국의 특정한 나라의 목표로 뭘 할 수 있다?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걸 지워버리고 만약에 내가 아마존 미국을 쇼핑몰을 만들어서 입점을 했다. 그럼 미국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쳐볼게요. 미국 나오잖아. 그죠? 미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지역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LA, 로스앤젤레스. 예, 로스앤젤레스라고 이렇게 딱 치면 이쪽에만 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상 타겟 규모가 한 3만에서 4만 되네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LA 말고 캘리포니아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캘리포니아 전체를 하면 아까는 3만에서 4만이었는데 지금은 2,900만에서 3,400만. 그죠? 또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전체에다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오나? 470에서 550만 정도 나오네요.
그죠?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필리핀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필리핀. 자, 필리핀이라고 쳐보니까, 자, 필리핀은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데, 예, 8,600만에서 1억. 어유, 인력이 되게 많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걱정이야.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요. 그죠? 대한민국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대한민국 3천만이 안 돼요. 그죠? 예.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캘리포니아가 아까 얼마였죠? 캘리포니아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여기도 3천만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망도 못해요. 그죠? 또 칭따오? 칭따오 안 나오나? 칭따오 나오네요.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칭따오는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네. 그죠? 예, 5만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칭따오는. 그러면 시안 얼마나 나올까요? 16만. 예. 그러니까 중국도 가능해요. 페이스북을 하긴 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뭐부터 선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지역부터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일산에 교육장이 있는데요. 그 일산 교육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김포시, 김포가 일산 주변이니까 김포시 넣고 또 뭘 넣어야 돼? 고양시 당연히 넣어야지. 고양시 넣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천도 올 수 있잖아요. 인천 저 위쪽이 어디죠? 부천이나 이런 쪽은 넣으면 나오니까 인천, 부천, 부천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부천, 경기도 부천. 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 합쳐서 1,400만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청운대학교 홍성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무슨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생을 모집한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적어야 돼? 홍성읍. 맞죠? 홍성. 그럼 어느 정도 나오나? 홍성 주변에 요만큼 나오니까 또 여기다가 내포 신도시. 내포 많이 안 나오네. 어떻게 돼? 예산. 이 군 단위로 따지니까 예산. 충청남도 예산. 자, 130만으로 늘어났죠? 또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령, 서산. 충남 서산. 자,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130만이야. 아직까지도. 또 여기에 보령, 충남 보령. 네, 보령 하니까 또 20만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어떤 내용이 날아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타겟을 저장을 하고 웬만큼 됐다 그러면 저장을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상세 타겟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지역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상세 타겟팅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상세 타겟팅으로 여러가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찾아가기 눌러볼게요. 찾아보기. 자, 뭐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얼마나 되나 볼까요? 학력만 몇 가지가 나와요. 학력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1가지가 나와요. 11가지. 학력만 11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뭘 또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에 대해서도 전공이 몇 가지나 되나 볼까요? 경영. 이게 몇 가지가 나오더라 이게. 이것도 한 20가지 넘어요. 그죠? 전공 분야.
어떤 쪽으로 졸업을 한 사람들한테 보낼 건지, 이런 전공 분야도 20여 가지. 졸업 전공.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뭐 경제, 경영, 또 국문 안 나오네? 국어, 국사, 아니네. 뭐 교사, 아니, 뭐라고 쳐야 되지? 전공을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의대, 의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대학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학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하튼 요것도 한번 쳐보면 전공, 내 전공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뭐가 있지? 일단 경영 경제 말고 일본어 안 나오네. 일본 경제 경영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나오네요. 그죠? 사회복지, 또 청소년 안 나오네. 창업 안 나오네. 아니, 창업이 안 나와. 여하튼 이거 치면은 나와요. 네, 이거 한 20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고려대학교 나오죠? 연세대학교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보내. 그럼 보내지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위에서 대학교 졸업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학교를 만약에 고려대학교 이렇게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자 이렇게 하고, 자 들어갔죠? 그 다음 뒤로 한번 백 해볼게요. 백 해보면 고려대학교 대학교 졸업 이 사람들은 몇 명이다? 타겟 정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없어? 너무 적은가? 이 정도면 너무 적어서 그렇다. 이러면 이걸 다 지워야 돼. 이걸 다 지우고, 너무 적어서 그래요, 이게. 예상 규모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자, 여기서 이거 지우고, 왜 안 지워져, 이거? 응? 응? 대학교 졸업? 이상하네. 우리 게 안 먹히네, 잘.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뭔가 오류가 났는데, 하여튼 계속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인구 통계학적인 거, 재무도 있어요. 재무 분야. 재무 분야는 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재무는 여러분 소득 관련돼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상중하 이렇게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재무. 또 중요 이벤트, 야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기념일이 30일 이내인지 이해인지, 또 다른 1개월 이내에 생일자인지 아닌지, 생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기념일이라 그러죠. 기념일 관련이 또 어떻게 돼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것만 안 지워지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예. 자, 이렇게 지우고, 예를 들면, 이거보다, 생일이 30일 이내에 있는 사람이다. 찍어볼게요. 자, 찍어보니까, 예상 타겟팅. 지금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요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네. 이거 지워볼까요? 이거 지우면 나오나? 이게 지금 뭔가 망가졌어요. 밑이. 이게 나오는데, 여하튼, 상세, 이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 중요 이벤트, 그 다음 또 뭐? 또 뭐가 있을까? 부모도 이렇게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건 교육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부모들의 자식 관련 몇 가지. 부모들이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모든 부모 전체.
그 다음 부모가 12개월 내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인 18세에서 26세 자녀가 있는 부모, 13세에서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유치원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이게 측정이 된다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또한 10개.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 결혼 관련돼서 한 7, 기혼자, 동거자, 그리고 미지정자, 별거자, 복잡한 연애, 또 사별, 시민결합, 싱글, 이것도 10가지가 넘어요. 그죠? 10개 이상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 관련된 거 말고 마지막으로 직장이 있어요. 직장은 엄청나게 많다고, 이쪽도. 이게 보면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IT 이거 다 이게 지금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직업과 관련된 것만 수십 가지라고. 직업 관련돼서 20여 가지가 넘어요. 이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그걸 하면, 타겟팅을 하면 아주 효율적인 목표 고객들한테만 뭐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쓰는 게 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홍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성의 교육생들을 모집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요걸 누르고 여기부터 이거부터 나이부터 이렇게 줄여. 왜냐면 나는 주로 이 비즈니스 강의를 많이 하니까 한 60대? 60대까지만. 예. 그래서 18세, 20세는 잘 안 들어. 한 27, 8세 이 정도부터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홍성, 제가 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홍성, 그 다음 예산, 그 다음 보령, 그 다음 서산, 이 정도만 해가지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만 보내놔도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겟팅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상세 타겟팅을 눌러서, 솔직히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일단 한번 쳐볼게요. 창업 해볼게요.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보낼 거냐, 아니면 이걸 없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보낼 거냐, 불특정한테. 이게 그래도 불특정이 아니잖아요. 지역으로 한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쭉 내려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타겟 설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설정해야 돼요.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데, 뭐 하루에 얼마 정도? 하루에 내가 1,000원을 쓴다, 10,000원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50,000원을 넣었을 때는 이걸 5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지금은 며칠? 5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예산은. 그 다음에 노출, 어드밴티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결제 수단 넣어줘야 되겠죠. 예산 설정은 날짜와 광고 기간과 그리고 최대 사용 예산을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 입력하는 건 최대 며칠 동안, 5일 동안 쓸 돈을 입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을 설정하면 됩니다. 예. 참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결제 수단은 비밀번호도 안 넣어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편하게 쓰게 해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해놓고 올리면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한 5만원 정도 쓰면 몇백 명, 많으면 몇천 명한테도 날아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특히 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대부분의 그 도달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몇천 명한테도, 그러니까 전단지보다 훨씬 더 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단지보다 싸게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 첫째 시간은 페이스북 광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절차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 그 틱톡하고 그리고 당근, 요즘 뜨는 당근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